네, 어닝스 리비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시 또 실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시기가 됐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한 주간 어떤 변화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면서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여전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 변화를 기준으로 선진국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0.3%, 신흥국이 마이너스 1.6%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선진국 쪽이 여전히 네. 그래도 하향 조정이 덜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하향이 여전히 되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네요. 그러면 국가별로 어떤지를 좀 볼 텐데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건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이고 그 안에서 한국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한국이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삼성전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향 조정되는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뭐 이익하고 주가의 흐름은 지금은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적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도 이익 모멘텀이 좋은 국가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독일이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여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상향 조정폭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상향 조정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더 이상 하향 조정이 크게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긴 합니다만 이 폭 자체가 더 네. 커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요. 반등에 대한 기대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진국 내에서는 업종별로 어떤 흐름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선진국의 IT가 플러스 전환됐었던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재 업종이 이익 모멘텀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이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세 가지의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긍정적이었고요. 여전히 에너지 쪽은 이익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 넘어오시면은 신흥국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IT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가 하향 조정이 된 쪽은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집중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떤 업종이 이익 동향이 좀 긍정적이었고 아니면 또 어떤 쪽은 반대였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정도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1% 이상 하향 조정이 됐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한 마이너스 0.4%로 그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됐고요. 일주일 동안의 변화로 봤을 때에는 반도체와 운송, 철강, 자동차 쪽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쪽은 은행이랑 에너지 그리고 증권, 그러니까 금융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보험도 일주일 상대적으로 동안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융권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익 측면에서도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반도체, 운송, 철강, 비철, 자동차 이쪽은 괜찮았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한국 시장은 그럼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의 동향을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IT 가전 이게 2차 전지고요. 자동차, 유틸리티 이쪽이 이제 이익하고 이제 주가가 플러스인 이제 업종들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같은 위치에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상승폭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화학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큰 쪽이 뭐 반드시 실적이 좋다라는 점은 지금은 상관관계가 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의 수익률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수익률로 바꿨을 때에는 아마 이제 주가 상승폭이 아마 컸을 거예요. 지금 이 하향 조정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트에는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익하고 주가랑 어쨌든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어요.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 이익은 아직 완전 돌아서지 않았지만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네.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고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 동향 어떤지 확인하고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의 이익의 흐름은 뭐 계속 사실 우하향하고 있는 네. 추세이긴 한데요. 그 유지가 되고 있죠. 우선 23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변화로 봤을 때에는 네.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에는 일단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7%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컨센서스가 27.5조 원, 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31.2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랑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46% 정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네요. 근데 아마 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이 숫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매주 나와서 이제 네.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만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도 약 한 4% 정도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의 방향성이 달라진 게 네. 대략 한 3개 정도 분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개월 정도가 지금 이익하고 매출액과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도 하향 조정이 되는 추세로 올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하반기에는 이 숫자들보다 이제 좋아졌어요. 더해서 한 25조 원 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 한 25조 원 정도보다는 조금 낮춰서 저희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익은 줄어들어도 매출은 증가하는 구간이 한 3분기 정도, 3개 분기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미 그쵸 유지가 됐죠. 네, 근데 네. 2분기부터는 그러한 돌아설 것 현상들이 같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매출 때문에 조금 실적이 오히려 잘 버텼다라고도 네, 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매출도 꺾이는 구간이 올 네, 수 있다. 2분기부터는 저희는 매출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추정치가 많이 하향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구간이 온다면 조금 더 눈높이를 네.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하고 그 안에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지 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상향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건 네.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지금 네. 상황이고요. 지금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건 사실 자동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 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고요.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BEP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인 거는 이익이 계속 좋은 걸 살 거냐 아니면은 실적이 바닥에 가까워진 걸 살 네, 거냐에 네. 대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도 이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 1분기가 진짜 바닥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모든 업종이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환경이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좋은 게 계속 좋을 가능성 또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돌아설 가능성? 바닥에 있는 것들이 돌아설 가능성에 있는 섹터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서치에서 의견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의 중요한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먼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쪽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리포트 같은 것들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건 바닥에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그쵸, 높고 개별적으로 이제 윗단에 있는 것들은 기업별로 움직일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윗단에 있는 것들 먼저 네.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뭐 이익에 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네. 있는 자동차예요. 네. 우선 현대차랑 기아가 네. 실적의 개선을 이끌었다라는 점이 이제 섹터의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그러네요. 1분기는 분명히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분기나 3분기에 가서도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올라가고 네. 판매량 좋고 뭐 인센티브가 낮게 유지되는 것들이 지난 4분기랑 1분기에 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2분기나 3분기에 이어가서도 잘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뭐 추세가 위쪽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또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헬스케어 고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도 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살짝 상향 조정이 됐는데 개별 기업별로는 좀 모멘텀이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한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기업별로 갈라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변화 상위 업종 내에서 또 한 가지 조선기계 고르셨는데 이쪽은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네, 여기는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하고 주가랑 더 관련이 없지만 이 안에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두산 밥캣이나 뭐 현대일렉트릭,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뒤에 원래 종목들이 더 있긴 합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기계 섹터의 어닝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인프라 관련 기대감이 어쨌든 계속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어닝의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전형적인 사실 피크아웃 형태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HMM 차트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정말 좋았다가 피크아웃하는 그런 흐름들. 근데 뭐 1분기 실적 기점으로 다시 왼쪽에 있는 차트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면은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을 시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예를 들어 추정치가 올해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좀 피크아웃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의 가능성도 사실 흐름으로 봤을 때 없진 않다라는 측면에서 1분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군 내에서 또 어떤 것들 짚어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일단은 IT 하드웨어 먼저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IT 하드웨어도 어쨌든 반도체랑 비슷하게 바닥을 올해 상반기에 좀 잡을 확률이 높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1분기보다는 뭐 2분기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면 정말 이익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업종으로 봤을 때에는 안 좋아진 쪽에서 확률적으로 먼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마지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논해왔었던 반도체랑 IT 하드웨어는 업종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고 이제 실적도 경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좀 섹터이고요.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원래는 방어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방어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차트 보시면 IT 하드웨어처럼 실적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업종의 매력도는 실적이 정말 개선되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별 기업 단으로 실적이 그래도 방어가 좀 잘 되고 혹시 성장이 계속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갈라서 조금 숫자 나오는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IT 하드웨어처럼 이 소프트웨어 섹터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실적이 막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어요. 경기랑 무관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서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춰서 종목들을 골라야 할지,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 좀 디테일한 이야기 열어드린 것 같아요. 계속되는 어닝 시즌 구간 안에서 이익 추정치 어떤 변화 보이는지 그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